우리 경제 상황도 살펴볼 텐데 코스피가요 이틀 연속 급락을 했는데 떨어진 정도가 상당합니다. 그래프를 보면 오늘 5,100선이 깨졌습니다. 5,093.54로 마무리됐는데 정광재 선생님 이틀 사이에 이 정도 떨어진 것이 진짜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9.11 테러 때도 이 정도보다도 낙폭이 적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틀 사이에 떨어진 코스피 지수가 1,150포인트예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만 많이 떨어졌느냐?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유독 많이 떨어졌거든요. 맞아요. 근데 2025년 그러니까 불과 이제 2개월 전입니다. 코스피 종가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4,214였습니다. 지금 5,093이면 2025년 코스피 종가보다는 높이 올라와 있는 상태. 1,150포인트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다우 지수는 어떠냐? 2025년에 종가가 48,000이었는데 지금 48,800이에요. 그러니까 다우 지수는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2개월여 동안에 코스피 지수가 무려 몇 포인트가 올랐었냐면 한 2,000포인트가 올랐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가파른 속도로 단기간에 상승하다 보니까 그만큼 조정의 폭도 깊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섣불리 전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이 추정치에는 지금 그러면 그동안 변화가 있었느냐 이틀 동안에 그동안의 변화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시장이 굉장히 과민 반응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현상을 좀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나라 지수는 이렇게까지 떨어지지 않는데 우리 코스피는 왜 아시아 국가하고도 비교해봐도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느냐는 지금 거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정광재 대변인 말씀대로 상승에 대한 급격한 상승에 대한 이제 반사적인 부분이죠. 두 번째로 보면 변수와 이제 상수 효과인데. 지금 이 전쟁 자체를 이제 어느 정도 변수로 볼 거냐 상수로 볼 거냐.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 국제 유가라든지 수출입에 의존하는 그 비중 이런 것들에 따라서 미국은 그냥 이런 해외 전쟁을 상대적으로 상시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석유 수급에 대한 체계가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크게 우리처럼 아주 급격한 변화가 있는 변수다 이렇게 판단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등락폭이 상대적으로 제어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 그러니까 등락폭이 적고요. 우리나라는 첫 번째가 이제 수출 의존 주도형 이 부분에다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이제 급등했던 부분이 일부 이제 종목별로 보면 그게 확인이 되거든요. 떨어지는 부분, 그다음에 장기화됐을 때 어떤 이 국제적인 무역 수출입에 대한 불안감 이런 부분까지 이제 복합적으로 있는데 기존 선례로 보면 한 달 이내 거의 대부분 그 전 단계 떨어지기 전 단계 대부분은 복귀가 됐어요. 그러면 이 전쟁이 과연 얼마나 지속되냐에 따라서 만약에 단기에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된다 하면 1개월 정도 후면 어떻게 보면 자동 복원력처럼 돌아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전쟁 장기화 여부에 따라서 복원되는 시기는 좀 다르지만 좀 전에 대변인 말씀대로 근본적인 펀더멘탈이 바뀌지는 않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상응해서 반사적으로 전쟁에 관련된 방산주 이런 것들은 또 올라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장기화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대한민국 기초체력 상으로 복원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경제나 주식 관련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대체적인 분석은 그겁니다. 전쟁이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냐. 한 달 정도를 증권가에서 보고 있는데 그럼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이 전쟁이요. 시작된 지 지금 5일 됐습니다. 군사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이게 어느 정도나 지금 갈 거라고 좀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공격을 시작하면서 한 4주 정도 예상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4주 안에 끝내겠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초기에 이란의 지도자를 제거함으로써 그냥 4주보다 빨리도 마무리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미국이 예측했던 것보다 이란의 저항, 이란의 대응이 이제 강한 거죠 보면.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의 저항 능력, 저항 의지를 이제 없애버려야지만 이 전쟁이 마무리되는 것인데 현 상태에서는 언제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의 저항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을 하는 게 첫 번째가 될 테고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것이 이란 국민들의 자발적인 봉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왕정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권을 세우는 것인데 지금 이제 이란 쪽에서는 전혀 그런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이제 없어 보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오로지 이란의 어떤 상태 변화는 미군이 군사적으로 작전을 해야지만이 뭔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얼마나 더 군사적으로 작전을 할 수 있느냐, 이란의 핵심 신경망과 같은 그런 지역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투사할 수 있느냐가 이 전쟁이 적어도 미국이 예상했던 뭐 4주 안에 맞출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게 어제 기준의 주요 아시아 증시하고 이제 우리 코스피를 비교한 그래프는 어제 기준입니다. 어제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낙폭이 굉장히 크죠. 근데 여기에서 유독 뭐 말씀드렸지만 방산주는 당연히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정광재 대변인 이게 방산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하나거든요. 하나 김승현 회장을 활용한 AI 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화면 통해 보시겠지만 예. 사실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시장을 주도하고 지수 상승을 이끌었을 때는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밈과 최태원 SK 하이닉스 회장의 밈이 유행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설명할 필요 없으니까 빨리 타라, 내 차에 타라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한화그룹이 방산에 특화돼 있잖아요. 한화 예.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 방산 사업체를 갖고 있으니까 한화그룹 주가가 한화 계열사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주인공이 이재용 삼성 회장 또 최태원 회장에서 김승현 회장으로 바뀐 거죠. 예. 근데 쓰나미 앞에는 아무리 마이크 페플스가 그 수영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예. 오늘 어제까지는 방산주들 굉장히 상승했습니다. 예. 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수 7% 오르는데도 10% 넘게 상승했었거든요. 근데 예. 오늘은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걸 보면 아 그래요? 역시 그 쓰나미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지금 여튼 주식시장이라는 게 예.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8구 뭐 한국 시장의 ETF에 넣겠다라고 청와대에서 설명했던 적도 있는데 그런 식의 접근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 자산이라는 것을 알고 접근해야죠. 이렇게 오락성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이번 위기 국면에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외부 변수가 너무 크다는 말씀이시죠. 뭐 어떤 정책으로 방어할 수가 없는 정도. 그런데 뭐 시장님 하나에 대해서 잘 아실 테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란 전쟁하고 하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지만 네. 이제 어제 언론에 보도가 됐던 청궁2 요격 네. 미사일 같은 경우 우리 대한민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LIG 넥스원이 함께 기술을 결합해서 만든 무기 체계거든요. 근데 이제 천궁2가 현재 그 중동 지역에서 위력을 발휘했는데 예. 천궁2보다 더 한 단계 발전된 것이 LSAM이라고 더 LSAM. 고고도의 미사일도 현재 그 하나와 LIG 그룹이 함께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겉으로 드러난 것만 그렇고, 다음에 이런 그 소규모 자폭돌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요격해서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 수천만 원짜리 드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수십억짜리 미사일을 쓸 수 없다 보니까 예. 그런 작은 드론들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가 또 우리 군이 나름대로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무기 체계들이 이번 이란 이 사태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무기 체계들이 그쪽 쪽에 더 유용할 수 있겠구나. 예. 특히 미사일 요격이나 드론을 떨어뜨리는데 굉장히 실효성이 있겠구나라는 것이 어느 정도 예. 이렇게 좀 확인되는 순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방산 기업들은 방산 수출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회사로서는 굉장히 좋아지는 일이지만 예. 사실 또 무게 수출이라는 것이 그렇게 웃음으로만 반길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차분한 가운데 예. 어쨌건 무기라는 것은 그 공격해오는 무기 체계로부터 어떤 사람을 보호하고 이런 쪽으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번 청둥 같은 것들이 그런 방어용 무기로서 제 역할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천궁2가 UAE 아랍에미리트에 이제 배치가 돼 있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걸프국에서도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교전에 나서면서 그 요격률이라고 하죠. 그게 90%라고 하면은 상당히 높은 거긴 하죠. 네, 굉장히 높은 거죠. 네. 근데 사실 그 90%라는 것은 뭐 공식적으로 우리 천궁2가 정확히 90% 요격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란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해서 UAE가 가지고 있는 미국의 패트리어트, 전체 방공망. 이스라엘의 에로우, 그다음에 대한민국 우리가 만들었던 천궁2를 합한 통합된 요격률이 이제 90%라는 거기 때문에 예.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90%라는 그 숫자를 나타나는 데에 우리 천궁이 분명히 역할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예. 이게 기존에는 우리가 만든 무기 체계들이 그러니까 특히 수출한 무기 체계들이 해외에서 성능이 검증되거나 실전으로 확인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확인됐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그런데 동시에 나오는 기사가 뭐냐면은 중국산, 그러니까 이란에는 중국산 레이더가 있다는 거예요. 요건데 이동용 레이더 시스템인데 이번에는 한 대도 격치를 못했다고 대만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대만 언론이 얘기한 거. 대만은 일단 중국을 안 좋게 보고 있는 나라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레이더도 요격을 하는 겁니까? 방공망으로? 보통 이제 그 공격 작전을 개시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상대방의 레이더를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네. 파괴하거나 또는 레이더가 기능을 못하도록 어떤 전자적인 그 공격을 가해서 레이더가 서 있지만 전혀 날아오는 뭐 전투기나 미사일을 탐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그 미군의 작전을 보게 되면 베네수엘라 갈 때도 보면 베네수엘라가 전혀 비행기가 와도 몰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에 작전할 때에도 그런 여러 가지 그 사이버전, 전자전, 우주전 이런 장비를 총동원해서 이란이 눈을 뜨고도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대응할 수 없는 그 상태로 만들어 놓고 작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뭐 중국 장비가 됐건 어느 나라 장비가 됐건 그 정도의 기술적 우위에 있는 군대가 공격을 하게 될 때는 그 상대하는 어느 국가일지라도 아마 대응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하기 전에 상대국의 적국에 있는 레이더를 일단 무력화시키는데 이번에는 이란에서는 중국산 레이더가 설치돼 있는데 이것도 무력화됐다. 그런데 이거 레이더 입장에서는 그런 공격이 왔을 때도 버텨내야 되는 게 기술력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네, 버텨내는 것이 그 당연히 레이더의 존재 그 목적인데 예. 결국 이런 것들은 기술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중국의 무기 체계들이 굉장히 이제 규모도 크고 양도 많아졌지만 중국 무기 체계에 대한 어떤 글로벌 시장에서의 평가는 값은 싼데 성능은 좀 많이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 레이더도 아직은 많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천궁은 이게 이제 미사일 발사대를 얘기하는 거고 이게 지금 중국에서는 그거를 발사하기 전에 레이더 탐지망 약간 좀 다르네요. 성격이. 그렇죠. 그 천궁 같은 경우도 그냥 미사일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 천궁도 미사일 발사대, 사격 통제센터, 레이더 이런 세 가지 큰 영역으로 구성이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전쟁이 길어지고 있고 중장기전으로 가다 보니까 뭐 우크라이나나 가자 전장에서도 그랬지만 지금 이게 어떻게 좀 역설적으로 비극적일 수가 있는데 신무기들이 공개되는 현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제 전통적으로 이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소위 이제 재래식 무기 그리고 쌓여 있던 무기의 재고 소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제와 직결돼 있잖아요. 예. 경제 부흥과도 직결이 돼 있고 정말 잔인한 이면이지만 그 앞단에 있는 거 대비해서 그 뒤에 펼쳐지는 어떤 경제 부흥을 위한 노력 이런 것들하고 아주 직결돼 있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양면적인 측면이라서 조금 굉장히 사실은 비극적인 측면이죠. 예. 그 앞에 있는 전쟁을 놓고 뒤에 경제 부흥을 하고 경제가 있고 또 산업의 영향을 산업에 따지게 큰 되고. 영향이 있고 또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첨단 드론이라 이런 신산업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무기 예. 체계가 바뀌는 거에 이제 기존 거를 얼마나 소진했냐. 그래서 많은 농담들을 합니다. 실제로 전쟁이 언제쯤 끝날 줄을 예측하는 것 중에서 남아 있는 재고가 어느 정도 있느냐, 재래식 무기에 그런 것들을 놓고 판단하기도 하죠. 예. 그리고 실제 전장에서는 민간인도 다수가 사망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